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결정도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항고부에서 면책을 취소하고 항고인을 면책한 사건입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항고인, 그러니까 채무자는 원금 합계 3억 1,300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자신이 재산과 수입만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2010년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은 2011년 8월 2일 오후 2시 항고인에 대해 파산을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시 폐지한 겁니다. 동시 폐지는 왜 하냐면 판사가 파산 절차의 파산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파산 절차 비용도 부족할 정도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바로 폐지하는 결정,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파산 절차를, 환가 절차가 의미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책 절차만 심리를 합니다. 동시 폐지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면책 이 기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정한 기간 면책 채권자의 이의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채권자에 대해 송달도 다 되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럼 면책 결정을 하죠. 근데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의 사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 재산이 드러나면 이 파산 폐지, 한번 폐지된 파산 폐지 결정은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파산 절차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법원을 속였다,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치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들은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소송을 하거나 압류하거나. 아무튼 하여튼 동시 폐지를 했는데 항고인은 2005년경 한용래라는 사람한테 1억 3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한용래는 2010년 1월 10일 항고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이자 3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제출한 재산 목록 중 대여금을 적는欄에 대여금이 없다고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심법원은 2012년 2월 23일 항고인이 한용래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파산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허위진술이죠.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 항고인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제 항고의 요지는 뭐냐면 항고인이 그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한용래도 파산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채권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채권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 뭐 타당해 보이네요. 그렇죠? 판단, 면책 불허가 사유. 이와 같이 항고인은 한용래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허위 진술한 건 맞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해당된다. 그렇지만 나 재량 면책을 해주겠다. 항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나 이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네 가지 사정을 이제 봐줄래면야 뭐 봐주고 싶은 사정이야 많죠. 그게 이제 법원에서 양형참작, 형사에서는 양형참작 사유고 이 파산 면책 사건에서는 재량 면책 사유죠. 뭐 비슷합니다. 볼까요? 한용래는 55세의 여성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55세면 뭐 적지 않은 나이죠. 그 다음에 2. 한용래는 항고인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대부업체 등에 대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수차례 독촉을 받고 있는 점. 저 전체적으로 채무가 3억 얼마라 그랬죠. 3. 이에 한용래는
이건 한용례죠. 참 채무자가 3억이고 한용례는 한고인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대부업체 등에 대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수차례 독촉을 받고 있는 점. 사실 재산이 별로 없던 얘기죠. 한용례는 1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한용례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 점. 그럼 이거는 이제 그 파산 절차에서 혹시 배당받을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저도 한번 이런 적이 있거든요.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기다려보다 끝냈죠. 사항 73세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한고인이 수억 원, 3억 천인가 그랬죠.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고인에 대해서 면책을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원심 결정을 뒤엎은 겁니다. 타당해 보이는가요? 타당하다고 보여지죠. 예. 아쉬운 거는 이제 1심에서 아마 이제 관제인이 선임이 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제인이 선임이 안 돼 있는 사건은 판사님들이 거짓말에 되게 예민하죠. 위조, 서류 위조, 거짓말. 더군다나 그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여지없죠.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채무자들이 아니면 대리인들도 성실하게 해야죠. 이런 경우도 애초에 이게 누군가의 제보로 밝혀지든지 아니면 어떤 식이든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있지만 그 한용내는 사람도 이 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준비 중이고 이미 이제 파산 면책을 했죠. 좀 뒤늦게 한 것 같아요, 이분보다. 그러니까 아마 신청 당시에는 파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했죠.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해서 굳이 파산 면책 신청을 안 기다리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에다가 제가 채무자가 한용례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용례는 지금 무자력자입니다.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용례의 지적전산 자료 조회와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사실 조회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오냐? 해봐라. 대리인 통해서 법원에 하면 한용례의 주거지, 만약에 수원 권성구 8달 무슨 동이다. 그 구청에다가 아니면 수원시청에다가 사실조회를 합니다. 한용례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 거 최근 한 10년치 거 다 띄워줍니다. 지적전산 자료,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이라 그랬죠, 과거에. 현재 국내에 보유 중인 토지는 싹 나옵니다. 띄워봤더니 세목표 과세증명서에서는 한 10년 전 집 하나 있는데 한 7년 전에 팔아먹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민세만 냈다. 그럼 결국 재산이 없는 거죠. 세를 살든지 하여튼 부동산은 주택이다, 부동산, 회원권, 차량, 이 모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보유 중인 재산 중 세금이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부과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등록세, 취득세,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다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등록세 나오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나오고요. 재산세도 부과가 되죠. 토지 초과이득세인가요? 모든 게 다 지방. 그럼 그게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럼 결국 한용례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럼 법원에서도 굳이 문제 안 삼죠. 어떻게 보면 이제 꼼수처럼 싹 속이고 하려다가 고생한 거죠, 사실. 결국 이제 항고심에서 뒤집혔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마음 고생하고 또 비용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돌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잘 가야죠. 정확하게 짧고 빠르게 딱 가야지.
서울에서 인천 가는데 예? 바로 가려면 김포 아라에서 경인 아라 백길로 쑥 가면 40km 빼내 안 걸리죠. 인천까지. 인천 그 영종도 전까지 정서진이라 그러죠. 근데 돌아가면 서울에서 저 이제 한계령 넘어서 강릉까지 가서 그 동해안 타고 쭉 내려가서 부산 해운대에서 남해안 다 타고 또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전국 일주에서 갈 수도 있죠. 한 1000km 넘을 거예요. 1500km 나오나? 정확하게 이것도 고생을 했지만 좀 제대로 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